선생님, 공복에 운동하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밥도 안 먹고 매일 운동하러 나가서 살이 5kg나 빠졌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진료실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바로 답하지 않자 환자분은 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얼굴도 좀 푸석해졌다고들 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 아니,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은 살도 빠지고 혈당도 떨어뜨려 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고혈압으로 처음 오셨다가 공복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게 지금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걸 함께 확인하곤 했지요. 김봉자 여사님은 올해 72이십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새벽마다 빠르게 걷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뿌듯했다고 하셨습니다. 숫자도 줄고 살도 빠졌고 동네 분들이 요즘 보기 좋아졌다는 말도 해주셨다지요.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걸으면 더 개운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오후가 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고 밤에도 깊이 못 자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에 좋다는 건 안 먹은 게 없어요. 밀크시슬, 헛개나무즙, 심지어 말린 칡도 다려 먹어요. 봉자 여사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열정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지만 제가 꺼낸 말은 좀 달랐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간이 아픈 이유, 공복 운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봉자 여사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공복 운동이 간에 해롭다니요?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건강 상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명확한 데이터가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공복 운동, 특히 아침에 식사 전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몸은 체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케톤체와 유리지방산이 과다하게 생성됩니다. 이들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해 해독 과정을 유발하는데 문제는 노년기에는 이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독성 대사물질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지방간, 염증성 간질환, 피로 누적, 심하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간이 좋지 않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공복 운동을 좋다고 믿고 매일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차가 빠르게 전진하긴 하지만 엔진은 과열로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는 나오지만 건강은 망가집니다. 저는 올해 71살 내과 전문의 조명호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간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오셨고 또 그중 일부는 공복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과 간 손상 사이에 직접적 연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환자 상태를 비교하며 점차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 특히 60세 이후 여성 환자들에게서 간 수치 이상이 더 자주 발견됐고 피로 호소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공복 운동을 멈추고 가벼운 간식 후에 운동 루틴을 바꾸면 23개월 이내에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신호를 해석해 드리는 입장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공원을 걷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간이 아프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게 공복 운동 때문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시겠지요.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그 진실을 가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첫째, 왜 공복 운동이 간에 독이 될 수 있는지. 둘째,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셋째, 운동 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안전한지. 넷째, 건강을 지키면서도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단 10분,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오랜 믿음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손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의 진실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운동은 몸속에서 독성 물질을 과잉 생성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적 지방을 먼저 태웁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이죠. 살도 빠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이 문제입니다. 바로 유리지방산과 케톤체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양과 속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들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 해독 과정을 요구합니다. 젊은 간은 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이 기능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세포는 손상되고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9세 윤인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공복 운동을 열심히 하시며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간 기능 수치를 검사해 보니 ALT, AST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식습관이나 음주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공복 유산소였습니다.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실행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윤인자 어르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둘째, 공복 운동은 간을 직접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공복 운동 중에는 간이 기존의 에너지원으로 쓰던 글리코겐을 모두 소진합니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인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 저장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강제로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때 생성되는 유리지방산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유리지방산은 간세포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세포막이 손상되며 염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혈액 검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ALT, AST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특히 ALT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치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공복 운동을 지속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ALT 수치가 평균 38% 높게 측정된 바 있습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로감, 무기력, 수면 질 저하, 집중력 저하 등 간 기능 저하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복 운동을 계속하면 간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해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억력도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분, 74세 장명자 어르신은 공복 운동을 멈추고 식사 후 1시간 뒤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바꾸신 뒤 간 수치가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진통제도, 간 보호 영양제도 효과가 없었는데
단순한 운동 시간 조정 하나로 몸이 바뀌신 겁니다. 어떤 약도, 어떤 보조제도 하지 못한 일을 생활 루틴 하나가 해냈습니다. 셋째, 노화된 간은 이미 해독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았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로 바뀝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 간은 더 이상 묵묵히 일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혈류량도 감소하며 해독 효소의 활성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간세포는 다른 장기와 달리 손상되더라도 일정 부분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생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회복되던 피로가 지금은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간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입니다. 이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욕이 줄고 피로가 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공복 운동으로 자극받은 간이 이처럼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몸의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72세 이정순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자주 짜증이 나고 밤잠도 깊지 않다며 처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기능은 경계선 이상이었고 약물 치료보다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게 먼저였지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산책 겸 빠르게 걷는 운동을 1시간씩 하고 계셨습니다. 잠도 안 자지요. 식사도 대충이지요. 간이 쉴 틈이 없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정순 어르신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복 운동을 중단하고 오전 10시 이후 간단히 요기를 한 뒤 걷기로 바꾼 지 2달. 정순 어르신은 그냥 걷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본 건 5년 만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간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생각보다 빠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넷째, 공복 운동은 혈당까지 떨어뜨려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공복 운동은 단지 간에만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혈당에도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당 조절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셔선 안 됩니다. 아침은 원래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혈당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운동 자체가 근육의 당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뇌로 전달되는 포도당의 부족. 이것이 바로 공복 운동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두근거림, 실신 증세의 원인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70대 김재순 어르신은 운동을 하다 쓰러지신 후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다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말에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혈당 측정 결과는 52.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재순 어르신은 공복 운동이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저 식전에 하는 운동이 혈당 조절에 더 좋다는 인터넷 정보를 믿고 실천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젊은 당뇨 초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 혈당 조절은 더 섬세하고 간과 췌장의 회복력이 낮아 사소한 자극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당뇨 환자의 저혈당 응급실 내원율은 50대 이하보다 2.7배 이상 높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복 운동은 간뿐 아니라 뇌에도 위험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간 해독과 혈당 유지가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복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대신 바나나 반 개 드시고 몸을 깨우는 습관이 훨씬 덜 위험합니다. 다섯째, 지방이 타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독성도 함께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체중 감량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더 빠르게 살이 빠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중계 숫자는 줄어듭니다.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방이 분해될 때 단순히 지방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산화 부산물이라 불리는 물질도 함께 생성됩니다. 이 부산물 중에는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을 태운다는 말 속에는 간을 혹사시키고 세포를 자극한다는 이면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노년기에는 이 부산물을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간은 이미 해독 효소의 활성이 낮고 세포 재생도 느리며 항산화 시스템 역시 청년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69세 박정희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빠르게 걷고 한개월 만에 4kg를 감량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 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눈이 침침하고 몸이 나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이 함께 감소했으며 간 기능 수치는 높아졌고 피로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도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운동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공복에 했다는 타이밍이 문제였고 지방만 빠진 게 아니라 체력과 장기, 건강도 함께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몸무게보다 장기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살이 좀 붙었더라도 간이 건강하면 활동력이 살아나고 뇌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말라 보이지만 간이 망가진 상태라면 쉽게 지치고 기억력도 저하됩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노년기의 다이어트는 숫자가 아니라 장기를 위한 운동이어야 합니다. 지방이 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간이 무너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운동 전 섭취와 타이밍 조절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운동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운동의 타이밍과 방식을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 반 개, 삶은 계란 하나, 두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간에 에너지를 공급해 유리지방산의 과잉 생성을 억제할 수 있고 저혈당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소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 중심으로 아침 루틴을 재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발 들기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손가락 쥐었다 펴기 같은 순환 운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런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며 간에도 부담을 덜 주고 관절에도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운동 시간 자체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의 새벽보다는 식사 후 1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간이 어느 정도 포도당을 활용할 수 있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덜 생성되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74세 김미경 어르신은 아침엔 무조건 운동이라는 습관을 고수하시다가 식후 운동으로 루틴을 바꾼 뒤 피부색도 맑아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운동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일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아니라 집 앞 마당에서 바나나 하나 먹고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 특히 아침 식전의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의 생성까지 알고 계셨던 분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노년기의 간은 이미 오랜 세월 우리 몸을 지켜온 고된 장기입니다. 청년기처럼 회복하지도 않고 해독 능력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간에 공복이라는 부담을 안긴 채 운동을 한다면 겉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피로, 염증, 기능 저하라는 신호를 조용히 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운동 전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같은 간단한 에너지원,
조금 더 늦은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몸을 풀어주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간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의 기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더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위한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간과 삶에 따뜻한 건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